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은 선물이 드디어 60달러를 돌파를 넘어서 6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상승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진짜 은에 대한 이런 서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은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렇게 얼마나 더 큰 이런 변화를 보일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도 은에 대한 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도 거의 없잖아요. 특히나 은 현물은 뭐 ETF가 전무하고 선물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은 선물은 안 하고 은 현물만 ETF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은 상승이 진짜 엄청나다. 제가 며칠 전에 은이 드디어 45년 고점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 현물도 지금 60달러를 넘어서서 61달러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 달 사이에 23%나 올랐다는 겁니다.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은이라는 이런 원자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자재이고, 그다음에 그냥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소외됐던 은이 23%나 올랐는데, 그 누구도 이 메이저 언론에서는 달아주지 않고 있죠. 존 버나드만 지금 막 흥분해서 지금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이저 언론에서는 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아마도 은이 제가 봤을 때는 100달러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아마 주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뭐 이거를 투자하라는 말은 뭐 개인의 판단으로 맡기겠지만, 제가 이런 정보는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금이랑 은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도 제가 실버바도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버바랑 골드바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를 계속 느끼면서, 금과 은도 예전에는 소외됐지만 차라리 주식을 투자하지 왜 금과 은에 투자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금과 은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3개월 동안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23개월 동안 은이요 155%가 올랐고요, 금이 108%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39.6%, 그다음에 구리가 요즘 많이 올랐다는 구리가 38.9% 올랐습니다. 23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즘 뭐 S&P 500 얼마를 모아야 되나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찍어볼까 생각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S&P 500보다 금과 은이 훨씬 많이 요즘 오르고 있다. 23개월 동안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몇몇 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유튜버님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들, 뭐 양배리님이나 아니면은 몇몇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금과 은에 이미 그 예전부터 달아주셔서 주목하고 있고, 존 버나드는 한 2, 3년 전부터 중국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하면서, 중국 ETF 투자하면서 이게 세계 변화가 오고 있구나, 기축통화의 패권이 점점 변화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었던 달러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런 신용에 대한 이런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과 은의 이런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이 지금 기축통화 패권이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고요. 이 원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환율이 어떠고 저쩌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 자산을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달러에서도 이제는 금과 은 이쪽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안 다뤄주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은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지금 엄청난 예전에 1980년대나 2011년대 이때 올랐던 이런 은보다 지금 이제 가격을 돌파해서 60달러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61달러까지 넘어서 가고 있는데, 지금도 뭐 은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가 더 기회지 않을까. 지금 AI 버블도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은이거든요. 은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스터빌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은이 지금 M2 통화량 이 적용을 하면은 이 정도로 뭐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매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은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투자 수요도 있겠지만 이 산업적 수요 있잖아요. 산업적 수요도 엄청나지고 있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뭐 이런 소재들도 은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수치는 다음에 제가 잘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은이 지금 CPI를 적용을 한 수치에서도 이제는 고점을 돌파하고 이 저항을 돌파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승이 정말 기대되고요. 어떤 분은 뭐 72달러까지는 선물이 단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렇다고 막 여기에 막 몰빵을 해라, 몰빵을 해서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흐름을 잘 보시라는 얘기죠. 왜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존 버나드가 ETF를 그렇게 얘기했던 존 버나드가 왜 이 얘기를 할까? 이걸 한 번씩 잘 보셔야 된다. 이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돼요. 이 변화의 흐름은 그 누구도 빨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혁신적인 것이고 그 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도전이에요. 틀리면 진짜 야 저거 존 버나드 저거 여기 얘기했다가 다 틀렸네 이렇게 조롱을 받겠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자기가 분석했으면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금과 은의 시대가 오고 있다. 물론 주식도 하겠지만 ETF도 하겠지만 금과 은 ETF도 한 번씩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국내 상장 은 현물 ETF가 상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어디든 한 곳에서는 뭐 직접 뭐 은을 보유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외국 상장 있잖아요. SLV나 뭐 있지 A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SLV 제가 갖고 있어서 SLV처럼 거기에 그냥 간접 투자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은 현물 ETF도 국내에서 내놓을 수 있겠죠. 국제 은 현물 ETF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은은 조용히 글로벌 정책과 경제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은 수출을 중단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50bp는 아닌 것 같고 0.25bp, 그러니까 25bp 정도 할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이 높으면은 실물 자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은이 53달러까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지금 61달러 넘었죠. 이때 당시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53달러 돌파 시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자면 중국의 핵 원자력 발전 확장이죠. 핵 확장이랑 그다음에 모듈형 원자료가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거 수치랑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코맥스 금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카고 코맥스의 금고가 실제 실물 은이 없어진다. 실물 재고가 지금 뭐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의 화폐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 역사는 패턴을 좋아한다. 예전부터 이런 시기가 있으면은 은이 급격하게 변했다 이거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GDP가 이제 170% 이제 지금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민간 부채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 이 글 올린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2005년 12월에 그것을 예측했다. 제가 투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실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은행이 저축자로부터 차용자에게 돈을 옮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다. 이게 뭔 소리냐 보니까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신용은 총 수요이며 신용은 경제를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신용 증가율과 실업률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93 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수치에 실망했을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그 수치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부채 주식과 신용 흐름이 혼동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용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간 부채가 폭탄입니다. 정부 부채는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민간한테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기존에 이 고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저축자들에게 그 돈을 받아서 대출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했다 은행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냐. 그냥 돈을 막 찍어내고 그걸 대출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부를 창출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노동자들에게 이 돈들 있잖아요. 돈들은 그냥 은행에서 조금씩 빨아들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돈을 빌려줘서 버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잖아요. 찍어내면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부채를 늘려가면서 돈은 이자를 은행은 이자를 더 많이 벌고, 야 이거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자산을 갖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 존 버나드가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소리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산을 모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도 자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중국이 여기에서 지금 코맥스가 지금 재고가 비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의 금고가 비고 있는 이유가 지금 중국의 상하이에서 상하이 금거래소가 재고가 폭락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 수요가 엄청나게 특히나 실물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여기 몇 온스예요? 지금 467만 6천 온스가 일주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재고가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실물 은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다. 이제는 선물로 사기치지 마라. 실물 은으로 진짜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중국은 은 재고가 고갈되면 조용히 수입으로 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실물, 그러니까 은 수요가 있잖아요. 상하이 금고가 비어버렸으면요 해외에서 다 은을 또 수입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고는 비고 스프레드는 넓어지고 정제업체는 공급 확보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이 시장은 멈출 수 있지만 공장은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실물 흡수는 미국의 압력으로 돌아오고 결국 은을 전략적 핵심 광물로 지정할 것인가. 이미 지정했죠. 이제 미국에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수출을 웬만하면 차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단 내부 제출된 초안 브리핑 정식 정책이 아니며 연방 관보 등의 이 공식 채택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은이 공식적으로 전략 광물로 지정되면 내러티브가 바뀐다. 그래서 국가 안보, 국방 비축, 그다음에 전략적 비축. 그래서 연방 정부의 매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선순위 배정, 그다음에 공급망 규칙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 소매 시장도 영향권이 아마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할당 증가가 되고 배송 지연이 되고 프리미엄이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실물 보유자들 이 스태커 전략이 진짜 필요하다. 이 실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하이나 광저우나 그다음에 LVMA, 그다음에 코맥스 이런 데가 계속 이 실물을 이제는 더 많이 체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략 광물은 찍어낼 수 없고 제재도 어렵고 대체제도 없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확보하는 것이 답이다. 이 실물을 확보하는 게 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동서양 패권이 변하고 있다. 점점 이제 서방에서 이제 동양으로 이 힘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실물을 갖고 있는 이제 동양으로 점점 이 패권이 넘어오고 있고, 예전에 지금 은이랑 금에 대해서 이 선물이나 이런 걸로 이 시세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런던과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는 상하이로 넘어가고 있다. 상하이와 홍콩으로 점점 금은 시장이 이런 가격 주도권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을 이제는 조작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은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요. 유동성이 이제 다시 또 커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보면은요. 여기 코맥스가 대규모 실물 인도 시기이다. 12월이. 그런데 런던은 이미 은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물을 했으면은요. 실제로 이 실물을 인도 안 받고 만기가 돌아오면 놀 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시 또 연장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실물을 내놔라. 만기가 되기 전에도 실물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은 재고가 지금 런던 시장에서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달 동안 뉴욕에서 4,600만 온스,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2,200만 온스가 빠져나가 런던으로 보내졌고, 은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종이로 계속 장난을 치다가 이제는 현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준은 긴축 중단, 그 다음에 달러 유동성 증가, 코맥스는 실물 인도 수요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금속이 금고에서 빠져나가 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 QE는 금은 가격을 항상 끌어올렸지만 이번엔 재고 버퍼가 없어서 더 극단적인 반응이 가능해졌다. 재고가 없다. 그래서 실물이 사라지고 법정화폐 확대되면 가격이 유일한 해소구가 되며 12월 종이의 환상 붕괴가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 종이금, 종이은에 대한 환상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이를 유동성 관리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양적 완화 5차의 시작이자 은 폭풍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무서워지고 있죠. 점점 이런 큰 변화가 있다. 실물이 부족하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가 지금 금이랑 은도 있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플래티넘도 이 팔라디움 이런 재고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광저우 선물 거래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플래티넘도 올해 80%나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수년간 지속 공급난에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중국 재고 데이터는 없었는데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런던 시장에서도 공공 재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공급 부족은 실제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량 이렇게 엄청나고 그다음에 중국 국내의 소비량이 이 추정치를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량보다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 이거 엄청난다. 진짜 전문가 존슨 매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이 분야에 종사했지만 플래티넘에서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세금 변경 전에는 지금 중국으로 금속이 유입되고 있고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지금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종이로 이렇게 선물 시장으로 이 가격을 조작하거나 장난을 쳤지만 지금은 이런 그런 조작이 이제는 현물 시대가 되면서 이 물리적인 시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실물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동쪽이 앞서고 있고요. 이제 서쪽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의 이제 심판의 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상하이가 지금 야간 거래를 시작할 때 세계 은 시장은 종종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점점 이제 상하이 선물 거래소가 커지고 그다음에 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경신할 때마다 이제 이 저항을 조작할 수가 없고 이 수요를 이제는 선물로 조작할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이 가격 상승을 위에서 이렇게 큰 손들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으면 이런 거 예상해 보면은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 차익 거래 효과를 보면요, 은은 단독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HFE의 은 가격, 그러니까 상하이 거래소의 은 가격이 코맥스 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면 차익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실물 거래자, 정제소, 정년소, 그 다음에 심지어 은행까지도 두 시장 간의 금속 운송이나 종이 선물 포지션 조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지금 움직임의 규모는 기술적 차익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실제 수요 압박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산업 사용자, 그다음에 투자자, 심지어 국가와 연계된 구매자들까지도 공격적으로 매수하여 가격을 투기 수준으로 넘어서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한때 상품 가격의 흐름을 지배했다. 이제는 동양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은은 이러한 통화 및 산업적 전환의 최신 사례이다. 그래서 상하이가 최고 기록을 달성하면 뉴욕도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금융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문명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쪽은 희소성과 이 생산을 통해 가치를 전달합니다. 서방은 파생 상품과 지연된 유동성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다.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상하이가 이전 최고가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은은 곧 온스당 이제는 뭐 54달러, 55달러가 아니라 이제 60달러, 61달러 넘어갔죠. 그 다음에 ETF가 선물 단기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경우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는 역사적으로 주도권의 역전을 의미하며 서구의 투기 자본이 아닌 주로 아시아 거래소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은가 급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정확하다. 그래서 은은 다음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뉴욕이나 런던이 아닌 상하이에서 이제 은 가격이 시작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칼럼이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재밌죠. 그 다음에 인도도 지금 은 실물을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핵심 변화가 뭐냐? 인도는 이제 은 장신구, 그 다음에 제품 수입을 자유에서 이제 허가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책 목적은 뭐냐? 관세 회피 차단, 그 다음에 실물 은 유통의 투명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은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무관세 가짜 은 수입이 감소하고요. 실물 은 이제 인증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는 담보 확대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은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축제 이쪽에 이제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은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은을 담보화하면서 실물 은의 조용한 통화로 재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은을 이제는 화폐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이제, 은본이제로 인도가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에는 화폐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화폐 안정성을 강화하려고 금과 은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담보까지 해준다. 그래서 금은 비율이 여기는 10대 1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80대 1, 70 몇 대 1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금은 비율이. 근데 여기에는 10대 1로 해주겠다. 내년부터, 내년 4월부터인가 이제 인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근본이제, 은본이제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와 유사하게 이 금 담보, 은 담보 이런 경제 체제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약한 화폐를 지키는 길입니다. 달러보다 약하잖아요, 루피아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키려고 한다면 결국 금과 은으로 담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인도의 최대 은 정제소가 역사상 처음으로 은이 고갈됐다고 이게 10월 21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사 제가 예전에 또 얘기해 줬는데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서 점점 은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고요. 멕시코도 은 최대 생산지거든요. 전 세계 25%의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은 수출 금지하고 공급 체인을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이 진짜 그만큼 멕시코 정부에서도 중요해졌다는 얘기고요. 아까 인도에서는 은에 대해서 화폐화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법정 화폐로 은을 공식 인정을 하고 이제는 담보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는 핵심 광물로 지정을 했죠. 11월 7일 날 이제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지정을 하면서 은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됐다. 은 실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이 산업적 수요가 너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은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은 실물 부족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도 재밌고 전체적으로 영상을 다 봐드릴게요. 그래서 은에 대한 이런 서사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은 실물이 진짜 중요해진다. 금 실물도 중요해진다. 골드바랑 실버바가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쿠팡 링크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그냥 사요. 귀찮아서 금은방 또 가서 가격 내고하고 거기서 이제 또 알아보고 그런 시간이 오히려 아까워서 빨리빨리 검색을 해서 가격 오르기 전에 그냥 실버바랑 이렇게 재고 있으면은 빨리빨리 봐서 저는 인터넷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왼쪽에 제품복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뜨면은 여기 링크 타서 들어가시면은 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면은 저한테 조금 영상 제작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셔서 쿠팡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소정의 이런 영상 제작에 이렇게 수수료가 들어오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 여러분, 은혜 시대가 이제는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이 없어요. 위에 고점이 다 뚫려서 어떻게 은이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공부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